안녕하세요, 박병입니다. 오늘은 민법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아마 여러분들 커리큘럼 과정에 1학년 1학기에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2학기 때 가보면 물권법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가보면 채권법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뭐 4학년인가 가보면 친족, 상속법, 친상법 이렇게 애석하게도 요 전부가 민법에 들어갈 겁니다. 전부가. 여러분들이 민법이 뭐 하는 법이냐 했을 때요. 사람이 하는 행위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법이 관심이 있는데, 법이 관심이 있고요. 그 사람의 행위들 중에 재산하고 관계된 행위, 재산. 그리고 친족 관계, 친족. 그 다음에 상속 문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재산 문제. 사실 이게 있어야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도 하고요. 삶을 영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산에 대해서 어떤 취득이라든가 또는 그 이전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좋은 건요, 사람들이 어떤 재산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그걸 잘 이행을 하고 그대로 돼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분명히 자기들이 의사를 표시를 하고 그런 약속들을 했는데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걸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럼 해결해 주게 하는 기준, 이게 뭐냐 이 얘기죠. 자, 뭔가를 해결한다. 기준이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이런 재산 분쟁이나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이 민법이다. 자, 보통 사람들이 재산이나 뭐 이런 것과 관계돼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거를 민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에 치였어요. 자, 차로 사람을 치는 건 바람직한 행동입니까?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허용하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통사고로 차에 치였을 때 일단은 그 사람을 친 행위 이거 자체는요 죄라고 부릅니다. 범죄예요. 범죄. 그러니까 이 차로 친 사람이 과실로 치였느냐 실수를 했느냐 일부러 그랬느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벌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형벌. 그러면 분명히 고의로 했을 때 가장 중하게 처벌이 되겠죠. 일부러 사람을 치면 되니까 안 되죠. 그럼 실수를 했을 때는 그보다 좀 가볍게 형벌을 주겠죠. 자, 이 사람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죄다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형법으로서 해결을 합니다. 형법. 그건 형법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치인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죠? 얘가 감방, 형법에 의해서 감옥에 가고 한 거에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다쳤잖아. 일을 못하게 됐어. 신체적으로도 다쳤고 그로 인해서 일을 못한다.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차로 치였어요.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다루는 걸 우리가 이런 사건을 형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은 부분을 어떻게 배상을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재산상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민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교통사고나 이런 거를 당했든지 아니면 했든지 그래서 피해자나 가해자와 합의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합의를 하고 나서 각서 같은 거 쓸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써요? 앞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민사와 형사 모든 부분에서 합의했다. 뭐 이런 얘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민사, 자, 이런 거에 관계된 사건을 민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중추적으로 다루는 법이 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민법은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느냐, 권리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법들은요, 무엇을 지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권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를 정의할 때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 이렇게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민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 힘, 그게 이거하고 관계된 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민법도 결국은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야의 권리들? 이런 분야의 권리들. 이런 분야의 권리들에서 분쟁이 생겼다? 그것이 민사라고. 그 민사에서 권리를 가지고 해결을 해주는, 권리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 민법입니다. 그러면 재산과 관계된 건 어떻게 보느냐? 민법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봐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어떤 걸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 재산권이라는 권리, 이런 재산권은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물권이라는 권리와 채권이라는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권. 저는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소유권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유권. 대표적으로 소유권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물권에 들어가요. 물권은요, 저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물건 물자에 권리 권자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럼 소유권이 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소유권은 결국 물건에 대한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건에 대해서 소유한다. 그 의미는 뭐겠어요? 물건을 소유한다. 그 소유한 물건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음대로 어떻게 하느냐, 그 물건을. 일단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처분할 수 있는 자유도 있죠. 그 물건을 누구한테 빌려주고 돈을 받아먹을 수도 있어요.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모든 자유가 소유권 속에 포함이 됩니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물권이라고 불러요. 물건. 그럼 무엇을 물건이라고 하느냐? 대한민국에서 민법에서는요, 물건을 토지하고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과 그 외의 동산으로 나눠서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유체물, 모든 것들은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재산권은 또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채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 받을 권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 채권은 금전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채권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돈 받을 권리가 채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채권이긴 한데, 넓은 의미의 채권 속에 요만큼을 차지하는 금전채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금전채권 외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채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물건을 빌렸을 때 빌렸을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돈 주고 빌려 쓰는 거 있잖아요. 사용료 주고 빌려 쓰는 거. 뭐가 있어요?